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인상학 강의, 오늘은 마이상법 네 번째 시간으로 사학당, 팔학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강서부터 유심히 보셨다면 알 수 있겠지만 얼굴에 똑같은 부위인데 명칭이 계속 다르게 나오죠. 이 사학당, 팔학당도 또 다른 명칭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다 얼굴의 중요 부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당이라는 것의 한자 뜻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배울 학자가 쓰였습니다. 봉건시대에는 벼슬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사회가 복잡하지 않고 내가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을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얼굴의 상을 통해 그 사람의 총명함을 찾아낸 것이 바로 학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뭐 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뭐 12가지를 나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오늘은 이게 4가지, 8가지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총명함을 보는 것이 주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녹학당은 이마를 나타냅니다. 사람에게 이마는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마가 환하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관학당은 눈을 나타내고요. 내학당은 치아를 나타냅니다. 지금 이 사진에는 입을 닫고 있으니까 치아가 안 보이죠. 치아를 상징해요. 그리고 외학당은 귀를 나타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 이 치아는 입속에 들어있으니까 내학당이고 이 귀는 얼굴 밖에 돌출되어 있으니까 외학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외학당 귀는 귀 자체로 나타내지만 귀 바로 앞에 이 뺨까지, 여기까지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마, 눈, 치아, 귀, 이 4가지를 상징하는 게 바로 사학당입니다. 그러면 이 4개가 보기 좋으면, 찰지고 잘생겼으면 그 사람은 총명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학당에서 우선 간학당을 보면은요, 눈이라는 것이 좀 길쭉하면서 위로 약간 올라간 느낌, 이런 눈이 좀 멋있죠. 올라갔다고 해서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약간 올라간 그런 느낌을 주는 눈이 좋고, 원숭이처럼 동그란 눈은 이 눈동자가 크게 보이죠. 그것도 나름대로 뭐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똑똑해 보이고, 그리고 잘생겼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좀 길쭉하면서 약간 올라간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학당 이마를 보시면은요, 아무래도 이마가 좀 넓은 게 좋겠죠.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되게 이마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 치아는 치아 상태가 안 좋은 분들도 있고 좋은 분들도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야 이가 가지런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라는 게, 치아라는 게 이미 다 구성이 된 건데 이것이 마음 상태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마음 상태가 편안해지면 이 치아 배열도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면 어때요? 이를 빠드득 갈고 이쪽에 치아 쪽에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외학당이라는 것은 귀도 중요한데 귀 바로 앞에 이 뺨이 좀 두툼하고 살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팔학당을 보겠습니다. 이 팔학당이라는 것은 좀 더 자세하게 8군데로 이 얼굴을 나눴다고 볼 수 있죠. 사학당은 4군데로 나눴는데 팔학당은 8군데로 나눴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우선 이마가 고명학당, 고강학당, 그리고 눈썹의 반순학당까지, 일단 이마가 어때요?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고명학당 그리고 고강학당.
이마가 훤하고 찰지고 멋있고 좀 둥구스름한 그런 이마가 좋겠죠. 그리고 광대학당을 보면은요, 인당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인당이라고 배웠는데 이 인당을 또 광대학당이라고 부르죠. 똑같은 곳인데 명칭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당을 광대학당이라고 하고요. 편형하고 밝고 흠집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쪽에 흠집이 좀 있는데요. 사람이 찡그리면 어때요? 찡그리면 이 인당 쪽이 주름이 생기겠죠. 그래서 주름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다, 이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수학당이 눈과 그 주위를 나타내는데요. 사람의 그 인상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똑똑하냐, 총명하냐 아니냐 이런 걸 볼 때에는 이 눈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8학당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명수학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명학당은 귀를 나타내는데요. 귀 테두리가 두툼하고 명확하면 총명함으로 학업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라는 것은 우리 옆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거울을 볼 때 이 앞부분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 귀도 누워 있느냐 똑바로 서 있느냐 뭐 이러면서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것이 그 사람의 총명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신학당이 치아를 나타내요. 그리고 광덕학당은 혀를 나타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입을 다물고 있죠. 그래서 치아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 치아는 암기력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노인들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혀를 나타내는 광덕학당은 혀가 좀 길고 두툼해야 됩니다. 그래서 혀를 날름거리거나 입맛을 다시는 사람은 좀 간교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혀까지 보면서 그 사람의 총명함을 판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썹을 나타내는 것이 반순학당인데요. 눈썹이 길고 초승달 같은 모습, 그리고 끝이 좀 날카로운 그리고 이제 이게 윤기가 있고 이제 색깔이 좀 진한 그런 눈썹이 좀 멋있는 눈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총명함을 기준으로 얼굴을 4부위로 나누기도 하고요. 8부위로 나누는데, 그러면은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뭐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그 사람 사진을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 그게 이제 그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도 되고, 그래서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유튜브라는 것이 하다 보면은 이제 사진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하는 그 내용은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이 총명함을 나타내니까 공부를 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사법고시에 합격해갖고 역대 대법원장까지 되신 분들, 이분들은 상당히 총명하면서 공부도 잘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 4학당, 8학당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대 대법원장이신 양승태 대법원장님이신데요. 이분의 인상을 봤을 때에는 우선 이 이마를 봤을 때 이마가 이제 위쪽 부분이 고명학당이고 이 옆부분이 고강학당인데, 두상이 머리가 좀 크면서 둥글죠. 이렇게 머리가 이 이마가 좀 넓으면서 둥구스름한 이런 것이 그 좋은 인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명학당 쪽이 그 발달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17대 조희대 대법원장님이신데요. 이분도 어때요?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마가 훤하죠. 지금 머리 때문에 약간 가려져 있긴 하지만 이마가 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윤택하고 지금 뼈가 솟으면
귓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양쪽으로 지금 고강학당에 그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뼈가 솟으면서 귓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11대 김덕주 대법원장님이신데요. 이분은 광대학당,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그 인당에 해당이 되죠. 그 편형하고 밝고 흠집이 없어야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분의 인상을 보면 인당이 그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그 정도의 넓이로 아주 잘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12대 윤관 대법원장님이신데요. 우리가 이제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수학당인데 이분의 이제 눈을 보시면 그 청명하고 맑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수학당은 눈과 그 주위를 나타내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자 정신이고 학당 중에서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13대 최종영 대법원장님이신데요. 이 귀를 보시면 이 귀를 총명학당이라고 부르는데 귀 테두리가 두툼하고 명확하고 총명함으로 학업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귀 테두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앞부분, 귀 앞에 있는 이 볼 부분 이쪽도 보기 살이 좀 붙어 있으면서 보기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종영 대법원장님은 이 총명학당이 잘 발달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대 이용훈 대법원장님을 보시면은요. 충신학당, 즉 이 충신학당이라는 것은 치아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분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치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치아는 암기력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노인들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치아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분들은 이 치매 예방에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6대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되시겠습니다. 이분은 이 눈썹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눈썹을 반순학당이라고 하잖아요. 이 눈썹이 길면서 초승달 같은 모습, 그리고 끝이 좀 날카로운 것이 그 잘생긴 눈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분의 얼굴을 보면은 약간 옆에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쪽의 눈썹을 보시면은 눈썹이 길쭉하면서 아주 잘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학당, 팔학당이라는 것은 배울학자가 들어간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총명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공부를 잘했던 역대 대법원장님들의 그 인상을 봤을 때 이 사학당, 팔학당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번째 강의 이기호의 인상학 사학당, 팔학당이었습니다.